안녕하세요. 수익마스 플러스 조현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칸입니다. 네,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더 중요하기도 하죠. 이제 곧 12월이 시작될 텐데요. 어떤가요? 네. 자, 11월, 10월과 함께 11월에도 상승장에 같이 연출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좀 예상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11월 말에 그냥 시장이 급락나면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벌었던 것도 이르지는 않았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12월은 말이죠. 항상 제약바이오 아니면은 뭐 수소차, 정책주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던 그런 게 12월이었거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방송 잘 보시면서 12월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도 매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좋은 타이밍에 잘 매도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겁니다. 오늘 저희 수익마시 플러스는 이슈, 특징주, 관심주 꼽아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방송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아메모사 이상민 전문가님과 인사를 먼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단타장인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굴이 좋아지셨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어떻게 좋아졌나요? 좀 살이 그냥 하는 말입니다. 찌시고 네. 살이 좀... 네, 쪘다. 이렇게 생각이. 살이 찐 게 좋아진 네, 건가요? 많이 버셨나 봐요. 이게 또 요새 또 많이 먹었더니 겨울철 방어가 제철이라 또 얼마 전에 방어를 먹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방어회 한 접시 드시면서 어려운 증시 저랑 같이 타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요새 증시 많이 어려우실 텐데 오늘 방송 제가 정말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만큼은 기필코 집중해 주셔가지고 대응 전략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한번 집중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어서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네. 이름을 잠시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저번 주에도 출연했는데 말이죠. 네, 맞아요.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번 주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 이렇게 또 나온 것은 저번 주 전략이 좀 이제 먹혔기 때문에 또 다시 이렇게 출연하지 않았나 생각들어요. 사실상 지금은 국내 이슈보다도 지금 이제 국외 이슈가 상당히 좀 노이즈가 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대로 잘 공략하신다면 지금 이제 차별화 장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마시 플러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전략들 한번 구사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수익마스 플러스 출발합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타파 시간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홍콩 사태와 미중 무역 합의를 둘러싼 우려가 시장에 반영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총선으로 인한 시장 움직임도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번 주 이슈 또 다가올 이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단타장인 전문가님께 한번 이슈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주 정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증시가 아니었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번 주 증시가 이제 연속적으로 하락을 해주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많이 당황을 하셨을 겁니다. 이게 또 안 좋은 추억이 떠오를 수 있겠죠. 2018년도 10월이라든지 2019년도 이제 8월 달 이제 어마어마한 증시 낙폭을 기록하면서 최저점을 계속해서 갱신해주는 그러한 증시가 불현듯 머릿속에 스치면서 연말에 또 안 좋은 이슈가 터지는 게 아닌가 이런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2019년 11월 달, 제가 정확히 11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이제 증시가 조정이 나올 것이다, 낙폭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증시가 큰 상승을 가져가기 위해서, 대세 상승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바닥 구간에서 흔들기 구간이 반드시 나와줘야 되고 반등 이후에 눌림목이 한 차례 나와줘야 크게 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11월 달에 눌림목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눌림목이 12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치 투자에 중점을 두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이제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대로 장기 투자를 보유하시면 되고, 단기적으로 진행을 하시던 분들은 지금 빠르게 뭐 손절매를 하시든지 이후 이제 12월 말에서 1월 초를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이냐? 지금 한국 증시가 급락이 떨어진 상황에서 총선주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제 떨어져 줬던 뭐 SDN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실제로 총선 관련주로 부각이 됐었던 종목들, 뭐 남선알루미늄도 이전에 급락이 한번 떨어졌었고요. 그래서 일봉상 지금 보시면은 갑자기 급락이 떨어지면서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많이 당황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뭐 SDN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9월에서 10월 달에 매수를 진행을 했었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은 매도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총선주라든지 대선주 같은 경우에는 선취매가 필수고 분산 투자가 필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선취매하라고 말씀드렸을 때 SDN을 공략했다면 이미 지금 급락이 떨어져도 수익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총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비중을 줄이면서 이 특정 SDN이라든지 급락 떨어지는 종목들은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게 좋겠고요. 지금 아직 급등하지 않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아직 급등하지 않은 종목들 뭐 12월 중순, 1월, 2월 총선 수혜주들이 피크를 칠 때거든요. 그때를 한번 노려보시면서 급등 랠리를 노려보신다면 이번에 급락 떨어진 총선 수혜주를 제물로서 어마어마한 폭등 랠리가 나올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단타자 전문가님 총선 관련주들 또 정책 수혜주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금요일 장 막판에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이 좀 뭐랄까요, 두려움에 떨거나 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방금 매도 포지션이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다 매도해 버려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렇죠. 이거를 이미 뭐 고점에서 매수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SDN이라든지 특정 종목들이 있죠. 급락 떨어진 종목들, 이월드라든지 뭐 남선알루미늄, TK케미칼 많죠. 이런 종목들은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보시면요. 이제 SDN을 이미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 중이거나 지금 뭐 매수가 부근이면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 하지만 저는 그 제 생각을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끝난 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SDN도 아직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주식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총선주, 대선주는 훨씬 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매도 정도는 해주시고, 만약에 반등을 줄 때 지금 손절친 절반 물량을 다시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급등을 출발하던 시점, 뭐 2,000원이라든지 이런 가격대를 이탈하게 되면 모두 매도하는 게 좋겠다. 제가 이 총선주는 유통기한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 총선주 아직 유통기한 많이 남았거든요. 지금 2020년 4월 달에 이제 총선인데 뭐 3월 달에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2월 달까지는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급락이 떨어졌다고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반매도는 한 상태에서 나머지 절반 물량은 나중에 재반등을 줄 때 다시 담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타장인 전문가님께서는 이번 주에는 12월까지는 하락장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현재 총선 관련 종목도 많이 하락한 상태지만 다시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이번 주 이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사실상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한 줄로 얘기를 하자면 평지풍파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고요한 땅에 바람과 물결이 이른다라는 사자성어인데 사실상 이번 주에 특히 많은 노이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MSCI 리밸런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 관련해서 서명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리스크들이 좀 이제 다 작용을 해서 좀 이제 환율 시장을 좀 크게 급등을 시켰어요.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 시장 뭐 현물 시장의 움직임, 뭐 코스피, 코스닥 차트의 움직임보다도 이 환율 시장의 움직임이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 들어요. 사실상 1170원 구간, 자, 이 구간을 기준으로 이 1170원 위에 있을 때는 차별화 장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1000개, 2000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기보다는
이제 10개 내외 소수 종목들의 거래대금이 몰리는 그런 상황이 1170원 위에서 좀 이제 만들어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1170원 요 밑에서는 요 아래에서는 이 테마주 장세가 연출된단 말이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총선주라든지 또는 이제 뭐 테마주 이런 것들은 이제 1170원 구간에서 이제 계속 기승을 부렸습니다. 근데 환율이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증시가 빠지면서 종목들이 내려앉으면서 대부분 이 개별한 장세가 됐단 말이에요. 차별화 장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되겠고 차트의 흐름을 좀 이제 보시더라도 지금 이제 장기 평선 구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한 매수세도 아니고 그리고 강한 매도세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시장에 이 재료가 있는 종목들에 계속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계속 매수세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겠고 특히 우리 개인 투자분들 코스닥 좋아하시는데 코스닥 시장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계속 이 한 종목, 두 종목에만 이 수급이 몰리는 상황이 연출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이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살펴보면 저번 주 같은 경우 월, 화, 수, 목, 금 대부분 종목들이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한번 잘 눈여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좀 여러분들도 어떻게 될지 많이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저희 토요일 방송이고 생방송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하필이면 또 어제 미국 장이 좀 좋지 않았어요. 특히나 홍콩 관련돼서 뭐 이슈도 많이 있고 또 인권법도 얘기가 나오고 이제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12월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라는 얘기를 어떤 분들은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IT라는 얘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책 수혜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아명사 전문가님은 어디에 좀 얘기를 하고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당연히 제약 바이오죠. 네,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차별화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000개, 2000개의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라요. 10개 이내의 이 소수 종목들에서 이 재료를 통해서 이 크게 급등하는 시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번 주만 보시더라도 목요일 빼고 월, 화, 수, 금 제약 바이오 종목들 상한가 다 나왔습니다.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티온 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티온 바이오가 상한가를 갔어요. 자, 보시면 자, 월요일자 11월 25일 날 티온 바이오 상한가 갔습니다. 이거 바이오 종목이죠. 자, 그다음에 또 SK 바이오랜드.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자 상한가 갔습니다. 자, HLB, 신라젠 이런 종목들이 내려오면서 우리 제약 바이오 끝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지금 재료가 터져서 상한가 간 종목들은 대부분 제약 바이오 종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매수 심리가 좀 이제 유효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 들고 그다음에 KM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M제약이 화요일 날 상한가를 갔어요. 자, 이것도 월요일에 이어서 화요일 날 KM제약 상한가 가고 그리고 재차 급등이 또 나오는 시점. 제대로 시세 나오는 한 50% 정도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자, 수요일은 SK 케미칼이 상한가를 갔어요. 자,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 보이죠. 자, 바닥 구간에서 재료를 통해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KPX 생명과학이 또 상한가를 갔어요. 자, 월, 화, 수, 금 일주일에 5거래 중에 4거래일이 제약바이오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세는 제약바이오고 제약바이오의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시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재료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료가 터지는 종목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12월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결산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 순매수가 누적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 순매수가 누적된 그 제약 바이오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그래야 이제 12월 달에 한 차례 급등세 노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명가사 전문가님께서는 정말 대단하신 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제약바이오 올라온 걸 다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제약바이오 간다면 결국에는 아명하사 전문가님에게 여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더욱더 오늘 종목들이 기대되네요.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어서 특징주 시간으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특징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2020년 4월에 예정된 총선에 맞춰 총선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약 관련주들의 움직임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주 어떤 종목을 바라봤고 또 앞으로의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단타장인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어떻게 됐을까요? 네. 특징주. 일단 특징주는 SDN이라는 종목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방금 전에도 제가 이제 오늘 시장을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SDN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좀 자세하게 제가 좀 뜯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SDN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공략하신 분들은 다들 총선주로 접근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현재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사업인데 설마 지금 공략하신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주력으로 한다고 해서 이걸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얼마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아마 대부분 이 총선을 기다리면서 이 총선 수혜를 기대하면서 들어가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SDN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급락이 나와주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뭐 이월드뿐만이 아니라 뭐 부국철강 많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상 이제 SDN이 이번에 급락이 나와주면서 이번 주에 가장 또 핫한 그러한 이슈 섹터, 그러한 또 종목군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0년 1월, 2월 이때가 이제 피크라고 봐요, 총선주.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현재의 낙폭은 추가 급등을 위한 숨고르기 기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SDN이 너무 숨가쁘게 올라왔어요. 이제 10월 달부터 해서 뭐 급등 랠리가 나와주고 뭐 상한가도 몇 번씩 나와주면서 계속해서 급등세. 한 번 정도는 이제 눌림목이 나와줘야 되는 시기인데 딱 적절하게 이제 눌림목을 형성해주면서 받쳐주고 오히려 저는 또 상승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SDN이라든지 요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종목들, 이월드라든지 부국철강, 뭐 남선알미늄 이런 종목들 공략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뭐 SDN이나 이월드 특히 이러한 그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장주로 그 자리를 완벽하게 또 잡아줬기 때문에 2020년 1월, 2월쯤에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현재는 줄인 상태에서 추후에 재반등을 줄 때 다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유통기한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차분하게 급락 떨어졌다고 너무 이제 가슴이 이제 벌렁벌렁 거리실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명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단타장인 전문가님께서는 특징주로 SDN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특징주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그 저번 주에 이 자리에서 추천드렸던 텔콘 RF 제약이라는 종목. 텔콘 RF 제약 올라갔었나요? 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좀 이제 특징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상 이 텔콘 RF 제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저번 주 바로 이 자리에서 좀 강조드렸던 종목이었죠. 지금 현재 암 환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항암제를 맞으면 부작용이 많이 생기죠. 그 부작용들을 이제 진통제로서 좀 이제 달래주는 게 이게 참 중요한데 대부분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마약성 진통제란 말이죠. 지금 미국에서는 마약성 진통제 때문에 1년에 5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성 진통제 말고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를 좀 이제 개발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미래지향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 하나 우리나라에 있는 요 비보존이라는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비보존이 특히 비보존이 만들고 있는 오피란젠이라는 이 비마약성 진통제가 상당히 요 FDA에서 임상 3상 진행 그리고 임상 2상 유효성 평가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이제 만들어냈었죠. 그런 이슈로 또 급등을 했는데 사실상 이 비마약성 진통제 관련된 요 관계사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한 두세 개 정도인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종목이 요 텔콘 RF 제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재료가 있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단기간에 10%, 20%의 흐름을 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콘 RF 제약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자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조드린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어요. 이 정도면 고점이 아닙니까? 이 정도면 거의 뭐 하락 추세로 끝나는 게 아닙니까? 계속 빠지고 있는데 어찌해서 이런 종목들을 좀 이제 매수해야 되면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료에 의해서 상승한 제약 바이오는 다시 한 번 더 어느 정도 이 조정 기간을 거치면 재차 반등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
이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이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냥 20% 정도 상승 보였단 말이에요.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바로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하루 있다가 하루 월요일 날 매수 기회를 주고 그리고 바로 20% 정도 급등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일주일에 한 번씩 급등한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한 개씩은 상하가 좀 다 제약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바이오 종목들만 잘 선점하셔가지고 좀 이제 미리미리 선침해 놓으신다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일주일, 2주일 안에 좋은 흐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12월에 기간 결산이기 때문에 이제 기간이 막판 스포트를 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좋은 수익 낼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제가 이 수익마스 플러스에서 그 종목 공개할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아메다 전문가님께서는 텔콘 RF 제약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번 주에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줬다 그래서 제가 참 우리 아메다 전문가님 대단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 비마약성 진통제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비마치들 관련주도 오성 첨단 소재도 있고 뭐 뉴프라이드 같은 종목도 있는데 그런 종목과 흐름이 좀 다른 건지 그것보다는 이 텔콘 RF 제약이 더 나은 건지 제가 진짜 몰라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그런 건? 상당히 좀 예리한 질문을 좀 하셨는데 사실상 뉴프라이드라든지 또는 이제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마 사업에 관련된 테마주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개의 테마를 가지고 그러니까 단기간에 그냥 상승했다 반짝 상승했다 빠지는 그런 테마주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오성 첨단 소재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종목들 보시면 크게 단기간에 30% 40%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상한가 없이 윗꼬리만 달리는 모습들. 그러니까 상승했다가 빠지고 상승했다면 전형적인 테마주들의 이 흐름이라 볼 수 있어요. 저 춘천시에 이제 대마 파크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잠시 급등했다 빠졌다는 요 대마 관련주고, 자, 텔콘 RF 제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요 회사란 말이죠.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테마주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업종주라 볼 수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 내에서 재료를 통한 진짜백이 상승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상승세보다도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종목들 테마주들은 미래 지향성을 따지기는 그렇게 좋지가 않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텔콘 RF 제약이라든지 그 외 등등의 요 제약 바이오 종목들, 특히 계량 신약이라든지 또는 이제 혁신 신약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상당히 미래 지향적이고, 그리고 이제 HLB 같이 1000% 2000%도 나올 수 있는 흐름이란 말이죠. 자, HLB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를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무려 10배가 올라갔어요. 1000% 올라갔단 말이죠. HLB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신약 개발한 업체입니다. 바로 이 표적 면역 항암제 만드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업종에 의해서 업종 재료에 의해서 날아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이 점을 좀 강조드리면서 텔콘 RF 제약이라든지 또는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릴 그런 미래지향적인 제약 바이오 종목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을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주식 투자 계실 못하신 분들 꼭 이런 질문을 하죠. 같거든요. 올라간 다음에 지금 매수해야 다 되냐고. 파란불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려 좀 이제 곤란한 상황이지만 사실상 종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사실상 시장의 영향이 거의 한 80%겠죠. 일단은 이제 시장의 이 흐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환율의 흐름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환율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환율 차트.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거에 바로 환율 1170원 라인이거든요. 1170원 라인 밑에 있을 때는 종목들이 일제히 올라가는 장세고요. 일제히 한 종목, 1000종목, 2000종목 한 번에 올라가는 장세가 바로 1170원 밑에 있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1170 위에 있는 자리는 1000개, 2000개 종목이 다 내려가고 10개, 20개 종목이 소수의 종목들이 급등하는 시장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해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수급이 모이는, 그러니까 수급이 쏠리는, 그러니까 당일 이 번쩍번쩍 움직이는 보이는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수급의 움직임을 한번 바라봐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는 텔콘 RF 제약을 특징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바로 관심주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바로 관심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단타장인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 시장에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괜찮은 기업들, 그러니까 이 괜찮은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너무나도 낙폭이 떨어진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겠는데, 그렇다고 또 좋은 종목인데 바로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이 최근에 들어와 준 괜찮은 종목, 이런 걸 좀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럼 그런 종목이 무엇이냐 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상황에서 괜찮은 종목들 중에서 수급이 나온 종목들, 최근에 신고 거래량을 터뜨려준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HD I 컨트롤스라는 종목인데, 지금 현재 이 HDC I 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 아시아나 항공 관련된 이슈로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시아나 이제 항공 매각 이슈가 터지면서 HDC와 HDC 계열사들이 모두 일제히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HDC I 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홈이라든지 이 사물 인터넷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이 되는 종목인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기업 가치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많이 떨어졌고 수급도 한 차례 들어와 줬습니다. 물론 이제 스마트홈 관련된 이슈로 수급이 터진 건 아니지만 수급이 한 차례 들어와 줬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수급이 터지면서 고점이었다면 좀 위험했겠지만 이미 고점을 모두 급등세를 반납을 해주면서 다시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겠다. 제가 보통 이제 시장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이제 그 루이비통 다들 아시죠? 루이비통이 이게 그 할인을 하지 않는 명품으로 유명한데,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는 시즌이 지나면 기존의 이제 제품들을 모두 불태워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인을 해서 파는 그런 급 떨어지는 명품이 아니다, 이런 건데, 실제로 지금 주식에도 이런 급 높은 종목들이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지금 할인이 들어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대표적으로 HDC I 컨트롤스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현재 이제 가격 전략을 본다면은 스마트홈 사업을 기대해 보면서 세계 최초 투명 반도체 태양전지도 이제 개발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뚜렷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주봉상 여기 120선 12,000원을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9,000원을 제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가격 전략 확인하셔가지고 단기간에 좋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이 수급이 뭐 늘어났고 또 지금 저점이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 상승이 컸잖아요. 낙폭이 그렇죠. 컸는데 매물대가 있어가지고 크게 네. 또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제 매물대를 지켜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반납을 해준 종목도 너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증시에 어느 정도 좀 순응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증시가 이렇게 무너지는 시장에서는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이게 정말 좋은 종목인데 증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어진 종목들. 야, 루이비통은 할인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할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HDC I 컨트롤스는 원래 쭉쭉 뻗어나가야 되는 종목인데 시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낙폭이 떨어지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진 이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 지금 타이밍에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종목들이 정말 이제 몇 종목 많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눈에 띄고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눈여겨보신다면 지금 하락장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실 수 있겠다 조언 드리면서 저는 HD I 컨트롤스 급등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에 영향을 받은 종목이라 현재 저점인 구간이다, 이제 매수를 해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관심주 단타장인 전문가님께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HDC I 컨트롤스, 이 종목은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0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관심주 궁금해집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이제 DR텍이라는 종목을 좀 이제 이번 주 관심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병원 가시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의사와 진료를 보고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 촬영을 하시죠. 그 엑스레이를 좀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게 이 DR텍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요 점유율이 좋습니다. 일단은 세계에서 5번째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국내 1위 이 엑스레이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이제 해외 시장 봤을 때 특히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을 봤을 때 동물용 엑스레이로도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엑스레이 시장에서는 좀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관련주죠. 사실상 의료기기 관련주가 단기간에 급등은 안 나오더라도 사실상 꾸준한 우상향이 나오기에 상당히 적합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관심 가져봐야 되겠고요. 자, DR텍 한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 디텍터 기술을 보더라도 직접 디텍터 그리고 간접 디텍터 관련해서 전 세계 최초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유일한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미래지향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시면 지금 상당히 좀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른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 비해서 좀 상장한 지도 그렇게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이제 쭉 하락을 해서 바닥을 계속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매수하기에 좀 이제 저평가된 부담 없는 매수 자리에 위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봉상 추세가 중요한데 최근 들어서 거래가 좀 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 최초, 세계 유일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대시세를 보여줬단 말이죠. 단기간에 그냥 뭐 일주일 안에 30% 40% 간 게 아니라 정말로 1년 6개월 이렇게 긴 시간에 좀 이제 100% 200% 또는 뭐 500%까지 상승한 모습도 보였단 말이죠. 그럴 때 한번 잘 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 종목이 또 한 가지 매력적인 것은 미국에 있는 제약 바이오 업체를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기 회사를 넘어서 이제는 의료기기와 제약 바이오 두 개의 모멘텀을 동시에 확보하는 그런 상당히 좀 미래지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최근에 2개월 만에 장기 평선을 돌파해주고 다시 눌리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매수하기에 부담이 없는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가격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주 시가 이하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950원 라인대, 단기적으로 1950원 라인대 좀 제시해드리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1670원 라인대, 자, 손절가는 1670원 라인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박스권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대응을 하신다면 상당히 좀 부담 없이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면서 전문가님이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과 함께 이슈들 얘기해 주셔서 제가 계속 그쪽으로 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까지 하면은 이 시청을 하시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초보자분들 있다면 잘 저희가 하는 말이나 아면서 전문가님 하는 얘기 잘 들으시면서 하나씩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 방금 DR텍이라는 종목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제약바이오 업체를 하나 인수하셨다고 했습니다. 네네. 근데 보통 이게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때 네네. 거의 끝물에서 나오는 게 바로 제약바이오 업체를 인수해가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약바이오가 지금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시작도 덜한 것 같은데 벌써부터 이런 종목이 갈까라는 의심이 들어서 좀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이 기대감으로 대부분 올라가는 네, 그렇죠. 법이죠.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약 바이오 끝물일 때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사실상 그 끝물일 때가 가장 큰 상승세를 보여줬던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2007년도 그리고 이제 2008년도 이 제약 바이오 끝물일 시점에서 한번 종목들을 살펴보면요. 제약 바이오 업체를 인수하면서 크게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필룩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필룩스를 보시면요. 그러면 이제 2008년도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해가지고 무려 1000%가 올라갔어요. 원래 이 필룩스라는 회사가 이 조명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바이럴진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표적 면역 항암제 관련주로 돌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000%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노메딕스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노메딕스라는 종목을 봤을 때,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소방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요. 네, 이 마그네슘 나노입자 관련된 이 표적 면역 항암제 영위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1000%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상당히 이 제약 바이오 업체를 인수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DR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약 바이오 업체를 인수하긴 했지만 그 사업 자체가 이 표적 면역 항암제 사업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상승세는 좀 이제 기대하기 어렵지만 단기간에 큰 상승세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꾸준한 우상향이 나올 만한 종목, 그리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이 실체가 있단 말이죠. 엑스레이 기기를 파는 의료 기기 업체이기 때문에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 단기간에 이 크게 급등하는 종목들보다는 이제 꾸준한 급등세가 나오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실상 오늘 또 이제 표적 면역 항암제 관련된 회사를 인수한 업체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그 종목 어떤 종목인지 한번 알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안면사 전문가님께서 또 좋은 얘기를 해주셨네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지만 가장 많이 가는 종목들이 하나이 바로 제약바이오 업체를 인수해가지고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업체들이니까 한번 이 종목 잘 보시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매매 전략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DR텍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1,950원, 손절가는 1,670원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관심주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아까 전에 또 총선주가 지금 이제 1차적으로 눌림목인 것이고 증시가 눌림목이듯이 충분히 이제 다시 급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통기한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아직까지 공략할 기회도 있기 때문에 이 선취매를 하시려면 지금이 좀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한 종목은 2020년 총선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한 종목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제 총선만 보고 가면 조금 불안해하실까 봐 어느 정도 기업적인 내용도 있고 아직 급등 랠리를 펼치지 않은 선취매할 수 있으면서도 미래 성장성도 있는 이거 너무 다 가졌나요? 네, 그런 다 가진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베이스라는 종목을 준비해 왔는데 실제로 2020년도 총선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도 하고 현재 아직까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급등세가 나오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차트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면은 2020년 총선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인데 현재 6월 달에 한 차례 급등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때는 총선 이슈로 간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이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급등을 보여줬다가 다시금 수급이 죽으면서 지금 총선 관련된 이슈로는 지금 한 차례도 급등세가 나와주지 않은 종목. 그렇기 때문에 선취매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현재 조정지고 있는 자리에서 공략한다면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주봉상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급등이 한 차례 나오고 그리고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 전세 역전 패턴에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바닥을 딛고 올라간 이 종목 충분히 현재 가격대에서 급등을 들어올리기 전에 힘을 응축하고 있는 기간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현재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재급등이 가능하다. 초보 투자자분들도 차트가 너무 좋아서 야, 저런 차트가 있었구나 싶으실 텐데 가격 전략은 시초가 이하로 보시고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500원,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1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가격 전략 잘 확인하셔가지고 이번에도 좋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또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요. 맨날 올라간다고 종목들을 저한테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 매수했더니 다 떨어졌거든요, 저는. 그런가요? 진짜 확실하게 제가 올라가나요? 아까 봤더니 계좌가 다 파란색이에요. 네, 어떤 종목 어떡해요? 사셨나요?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세요. 그래요? 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종목 이전에 9월달, 10월달에 SDN이라든지 이월드 지금 100% 넘게 급등했는데 이게 떨어지는 종목만 사셨나 봅니다. 이래서 항상 살 거면 일률적으로 아니면 아예 하지를 말으셔야 되는데 이게 자꾸 자기 머릿속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는 더 괜찮아 보니까 이건 사고 이건 내가 보기 아닌 것 같아서 안 사고 이러면 이게 비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매수를 하신 게 어떤 건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들을 거면 다 듣고 안 들을 거면 다 듣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이게 어떤 거는 괜찮아 보이고 어떤 건 안 좋아가지고 골라서 사시면 사실상 제 어떻게 보면 포트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전달이 되질 않는다. 자,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앵커니 계좌를 살짝 봤거든요. 봤더니 남북교업자 들고 있더라고요. 빠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었다 좀 생각이 드는데 앵커니 꼭 이번에는 좋은 수익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관심주 바로 오픈 베이스였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2,100원으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마지막 관심주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이번에도 제약바이오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상 뭐 수급이 몰릴 때 가장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바로 제약바이오 종목이라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저 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에서 다시 이 치매 치료제 임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치매 관련주들의 이 상당히 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 많은 치매 관련주들이 있어도 명문제약, 고려제약, 뭐 신신제약 뭐 이런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보다도 글로벌 기업과 손을 잡고 이 도내 폐질형 패치제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바로 아이큐어라는 이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경피약물 전달 시스템 기반으로 해서 좀 이제 치매 치료제를 좀 만들고 있는데요. 셀트리온과 협력을 해서 좀 이제 도내 폐질 패치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임상 3상 진행 중이고요. 상당히 지금 이제 좋은 흐름에 이 주가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상장하고 나서 계속 바닥을 치던 종목이 갑작스럽게 좀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한가가 2번이나 나온 시점이었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구간에서 한번 추천해 드렸어요. 이 구간에 한번 추천드려가지고 무려 상한가가 단기간에 나온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하나 더 있단 말이죠. 어떤 모멘텀이냐면 이번에 도내 폐질 치매 패치제가 이 유럽에서 이 독점권을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특허를 취득했다는 얘기겠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만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흐름인데 이게 유럽 시장이나 전 세계 시장에 이렇게 뻗쳐가면 상당히 더 좋은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좋은 매출 성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이제 강조해 드리겠고, 사실상 치매 관련주들이 뭐 끝났다 안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치매 관련주들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한번 노려보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자면요. 자,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시가 이하로 매수하시고 그리고 한 4만 원 라인 때까지 좀 이제 단기간으로 한번 보시고요. 목표가 4만 원 제시해 드리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32,500원 라인 때 좀 이제 박스권을 좀 작게 잡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최근에 SK케미칼이 도내 폐질 패치제 FDA 승인 받으면서 상가 갔죠? 자,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관심주 바로 아이큐어였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2,500원으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제약바이오를 들어봤는데 방금 종목이 치매 관련주였어요. 그래서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치매 관련주가 사실은 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뭐 고려제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도 엄청나게 많은데 네. 그만 종목 중에 하필이면 왜 아이큐어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상 이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체를 가지고 이렇게 크게 급등한 게 없단 말이죠. 대부분 뭐 재무가 좋다라든가 그다음에 뭐 사업을 잘해서 뭐 약을 많이 팔았던 그런 게 없습니다. 오로지 기대감만으로 이게 크게 급등하는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그것도 치매 관련들 중에서 이 패치제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치매가 완화되고 치매가 치료가 된다는 그런 엄청난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상 실현될 만한 기술인지 아닌지는 누구나 모릅니다. 근데 그 기술력에 대한 이 성장성만으로도,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이 주가 상당히 올라간다는 점, 이 점을 좀 알고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역시 암행어사 전문가님은 뭐랄까요, 제약바이오 하더라도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를 하고 있거나 R&D가 들어갔거나 아니면 임상에 있거나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좀 해야 된다. 테마주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이큐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제 2019년도가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앵커님도 나이 한 살 더 먹으시죠? 아, 네,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네, 저도 나이 한 살 더 먹고 많은 분들 나이 한 살 더 먹고요. 주식시장도 이제 새로운 연도가 됩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 좀 수익이 잘 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수익이 잘 안 나셨을 거라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런저런 뭐 노이즈가 좀 있어도 또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시장이 많이 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남은 시장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시간을 지금부터 좀 잠시 갖고 싶은데 먼저 단타장인 전문가님에게
자,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문가님, 방금 이제 우리 아메리카 전문가님 제약바이오를 얘기해 줬어요.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투자자분들이 돈이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어디 한 군데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가져오신 종목들, 정책 수혜주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제약바이오보다 정책 수혜주가 더 나은 이유, 제약바이오를 어떻게 보시는지 한마디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 저는 제약바이오도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올라가면 결국 수능에서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증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만한 거 시장이 떨어질지 올라갈지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제약바이오는 저는 지금 공략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을 만한 거는 D-Day를 잡고 갈 만한 종목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심지어 뭐 작은 상승도 아니고 폭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뭐 SDN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지금 급등세가 한 차례 나와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으로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SDN. 제가 이제 9월에서 10월 달에 총선은 선취매가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이제 뭐 TV방송 보시고 선취매 하신 분들은 뭐 거의 이제 100%가량 급등세가 나와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제가 100%, 50에서 100% 가면 슬슬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제 100% 올라가 주고 나서 급락이 떨어져 줬어요. 근데 뭐 아직도 저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 종목 수익 뒤로 하고 다음에 이제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D-Day를 잡고 갈 수 있을 만한 저는 2020년 3월이 D-Day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2020년 3월까지 딱 D-Day를 잡고 증시가 떨어지던 올라가던 총선 이슈만 바라보면서 레이스를 달릴 수 있을 만한 총선주에 투자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포트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자, 뭐 또 차트를 보고 종목을 보니까 정책 수혜주가 더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네요. 역시나 차트가 요즘 이슈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차트 모양과 상승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암영회사 전문가님에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방금 잘 들으셨죠? 제약바이오가 더 나은 이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상 2017년도도 그렇고요.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도 그렇고 제약 바이오 종목에서 1000%짜리 대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에도 당연히 제약 바이오에서 1000%짜리가 나올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신라젠이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젠이라는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이 1000%가 갔어요. 이거는 이제 표적 면역 항암제 팩사백 때문에 이렇게 1000%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상 신라젠은 2017년 5월 달부터 강조드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10배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계속 강조해 정말로 15배나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필록스 보도록 할게요. 자, 필록스 같은 경우에도 T세포, NK세포 표적 면역 항암제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 종목도 2018년도에 1000%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 3개월 만에 1000%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이제 HLB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HLB 같은 경우에도 표적 면역 항암제 관련주로 해서 이 종목도 1000%가 올라갔습니다. 대부분 1000% 대시세 나온 종목들은 3개월 안에 그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바닥만 잘 잡으면 정말로 큰 시세를 한번 낼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사실상 가장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표적 면역 항암제 관련된 이슈입니다. 자, 과거에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도 피치로 암을 치료한다고 해가지고 500%, 600%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종목이 2020년도 1000% 갈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장내 미생물을 가지고 이 표적 면역 항암제를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한 군데 있어요. 지금 이제 후보 물질 도출을 했기 때문에 임상 1상, 2상, 3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을 잡아야 2020년도 제2의 HLB 노릴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그 종목은 제가 이 방송 끝나고 3시에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할 거니까 그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확보하셔서 내년에 제2의 HLB 한번 노려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모바일 검색창에 수익 만세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3시에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1000% 상승했던 그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처럼 이 큰 수익이 기대되는 그 종목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꼭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잘 알고 계시죠? 투자하실 때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시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1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